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정리사. 나에게는 한진상이라는 남친이 있다. 남친과는 2년 정도 사귀었고 2달 전에 약혼식을 올렸다. 우리는 같은 직장 동료이고 부서는 달랐지만 어느 날 회식에서 얘기가 잘 통한 게 사귀게 된 계기가 됐다. 진상은 자상한 사람이었지만 항상 나한테 안경을 끼면 안 예쁘다면서 될 수 있으면 콘택트 렌즈를 끼라는 말을 자주 했다. 안 예쁘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기분이 별로였지만 콘택트 렌즈를 끼고 만나면 남친이 좋아했기 때문에 그 사람 취향에 맞추려고 했다. 데이트를 하러 갈 때는 콘택트 렌즈가 필수가 됐었는데 어느 날 아침 렌즈를 착용하자마자 눈에 강한 통증이 왔고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갔다. 병원에서는 눈에 염증이 났다고 했다. 진상과 사귀기 전까지는 대부분 안경을 끼고 생활했었는데 진상은 자기가 아무 때나 연락해도 예쁜 모습으로 바로 나올 수 있게 항상 렌즈를 끼고 있으라고 말했고 그 말을 충실하게 따르다 보니 눈에 피로가 쌓인 거란 생각이 들었다. 안과 의사는 당분간은 렌즈 착용을 삼가고 염증 치료를 우선으로 하자고 말했다. 걱정된 건 진상의 반응이었는데 눈에 염증이 다 낫기 전까지 렌즈 착용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냥 안경을 끼고 만나기로 했다. 그날 우리는 드라이브를 한 후 한 맛집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할 계획이었는데 내가 차에 올라타자 내 얼굴을 본 진상은 바로 인상을 찌푸렸다. 왜 안경이야? 나만으로 나올 땐 렌즈 끼라고 했잖아. 미안해. 근데 어쩔 수 없었어. 눈에 염증이 생겨서 의사가 당분간 렌즈 끼면 안 된다고 했단 말이야. 다 나을 때까지만 좀 참아줘. 안 돼. 데이트할 때만이라도 렌즈로 바꿔. 글쎄 안 된다니까? 렌즈 끼면 눈이 장난 아니게 아프단 말이야. 시동을 걸고 출발은 했지만 진상은 계속 기분 나쁜 표정이었고 운전만 할 뿐 한마디도 안 했다. 그렇게 한참을 달리다 우리가 가기로 했던 레스토랑이 가까워졌을 때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왜 그러는데? 그러더니 진상은 내 안경을 확 벗겨서 밖으로 던져버렸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시끄러워. 안경 낀 여자랑 같이 다니면 나까지 구려 보일 거 아니야. 내가 그런 여자랑 데이트를 해야겠어? 한진상은 버럭 화를 내더니 운전석에서 내렸고 조수석으로 돌아와서 싫다는 나를 억지로 끌어내렸다. 하지마! 너 안경 끼면 진짜 아니야. 그 얼굴을 하고 나랑 같이 저길 들어가겠다는 거냐?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내려. 여기 두고 가면 난 어쩌라고. 설마 날 두고 갈까? 그렇게 생각했었지만 진상은 혼자서 차에 탔고 무서운 속도로 차를 출발시켰다. 이거 실화야? 진짜 나 버리고 혼자 갔다고? 지금 좀 흥분해서 그래. 좀 있으면 다시 나 데리러 올 거야. 그렇게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진상을 기다렸지만 진상은 오지 않았다. 주변은 점점 어두워졌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더듬더듬 바닥을 짚으면서 안경을 찾았는데 깨진 안경의 파편이 손에 닿았고 피가 났다. 진상이 던진 안경은 바닥에 떨어지면서 산산이 깨져 있었다. 낮에도 안경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이렇게 캄캄한 밤엔 더욱. 그것도 처음 와보는 곳에 혼자 남게 되니 멘붕이 왔다. 아무도 안 계세요? 좀 도와주세요. 무서워서 소리쳤지만 주변엔 집도 안 보이고 심지어 차도 지나가지 않았다. 한적한 곳에 숨겨져 있는 레스토랑을 찾아가기로 했던 게 화근이 돼버렸고 인적 드문 어두운 곳에 혼자 덩그러니 남아 위험한 처지가 됐다. 무작정 걷기 시작했지만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황이 견딜 수 없이 무서웠다. 누가 날 구해줄 사람은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자 눈물이 났다. 간혹 지나가는 차가 있긴 했지만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무작정 도와달라고 했다가 오히려 화를 입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망설여졌다.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인적 없는 길을 혼자서 무작정 걷고 있는데 지나가던 자동차 한 대가 다시 후진을 해왔다. 누가 차에서 내리는 것 같았는데 눈이 나빠서 누군지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일단 도망치고 봤는데 그 사람이 나를 따라왔다. 앞도 제대로 못 보는 내가 뛰어봤자 벼룩. 몇 발자국 움직이기도 전에 그 사람한테 어깨가 잡혔고 나는 비명을 질렀다. 야! 이거 놔! 아니에요. 그런 거 침착해요. 괜찮으니까. 차분한 남자의 목소리는 어딘가 안심이 됐고 그제야 심호흡을 한 번 했다.
잘 안 보여서 확실하진 않았지만 목소리로 봤을 때 남자는 대략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느껴졌다. 남자는 우선 나한테 왜 이런 데서 혼자 걷고 있냐고 물었다. 나는 조금 무서웠지만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했고 말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다. 다른 사람한테라도 연락하고 싶었지만 남친이 차를 출발시키면서 내 핸드폰을 차에서 던졌는데 그게 하필 남친 차 뒷바퀴에 깔리면서 핸드폰이 먹통이 됐다는 얘기도 해줬다. 그 남자는 나의 이런 멍청하고 황당한 얘기를 끝까지 다 들어줬고 나를 자기 차에 태워주면서 일단 제일 가까운 안경점으로 가자고 했다. 차로 한 20분 정도를 달리자 시내가 보였고 남자는 안경점을 찾아서 차를 세웠다. 그리고 나한테 안경까지 맞춰줬다. 핸드폰도 망가지고 가방은 한진상 차에 있었기 때문에 무일푼이나 마찬가지였던 나한테 그 남자는 완벽한 은인이었다. 차도 태워주시고 이렇게 안경까지 정말 고맙고 죄송해요. 핸드폰 수리하고 나서 제가 신세를 갖고 싶은데 연락처 좀 알려주시겠어요? 그러죠. 일단은 남자의 연락처를 받아뒀다. 남자한테 이름을 묻자 진지한이라고 대답했다. 결국 그날은 진지한 씨한테 저녁까지 얻어먹고 집까지 풀코스로 에스코트를 받았다.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을 수리하러 갔다. 하지만 핸드폰은 차에 깔리면서 완전히 박살이 났고 신품으로 교환해야 하는데 한 열흘 정도 걸린다는 말을 들었다. 다음 내가 할 일은 한진상을 찾아가서 약혼을 파기하는 거였다. 한진상은 모양 빠지게 파혼이라니 어이없다고 화를 내면서 모든 게 내 잘못이라고 했다. 이런 남자와 결혼이라니 하늘이 두 쪽 나도 물러설 수 없는 한판이었다. 그러자 한진상은 사내에 나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내고 다녔다. 내가 바람을 피워서 자기가 먼저 파혼하자고 했다는 삼류 시나리오로 사실을 왜곡시켰다. 물론 가만히 듣고만 있을 수 없었고 한진상 사무실로 찾아갔다. 왜 유언비어를 퍼뜨려? 내가 언제 바람을 피웠어? 네가 그런다고 남들이 알아줄 것 같아? 네가 먼저 파혼 얘기를 꺼내서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러게 내 말을 들었어야지. 그걸 말이라고 해? 의사가 렌즈 끼지 말라는데 그게 뭐 어떤 여자가 그런 꼴을 당하고 나서도 그 남자랑 결혼을 하겠다고 하겠니? 됐고 나도 너처럼 얼꽝 여자랑 결혼 딱 질색이야. 파혼은 해줄게. 대신 넌 회사에서 바람 피운 여자로 낙인 정도는 찍혀줘야 내 속이 편하겠지. 너 말종이다. 당장 소문 정정해. 싫다면. 억울하고 분해서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을 때 어떤 남자가 우리 사이로 들어왔다. 당신은... 부사장님! 뭐? 남자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한진상의 반응에 다시 한번 놀랐다. 이름표를 보고 나서야 곧 있으면 사장님 아들이 부사장으로 부임할 거라는 말을 들었던 게 생각났다.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니 그 이름이 이 이름이었다. 진지한 씨는 나와 한진상 사이에 서서 아무도 안 믿을지 모르지만 나는 믿어요. 한진상 씨가 차에서 버리고 간 후에 내가 정리사 씨를 발견했거든요. 그러자 한진상은 헐하며 멘붕이 온 얼굴이었다. 그럴 수가... 다 사실이에요. 리사 씨한테서 그날 무슨 일을 당했는지도 디테일하게 다 들었고 이 사실은 제가 직접 상부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이유는 우리 회사에서는 인성이 제로인 사람은 필요하지 않거든요. 잠시만요. 한진상은 매달렸지만 진지한 부사장은 나를 데리고 사무실에서 나온 후 괜찮냐며 자상하게 물었다. 또 사실 무근의 소문은 자기가 직접 정정하도록 손을 쓰겠다는 말까지 해주었다. 진지한 부사장이 그렇게 약속한 다음날 거짓말처럼 나에 대한 소문은 잠잠해졌다. 그와 동시에 한진상은 정근이란 명목으로 사실상 좌천이 결정됐다. 한진상은 자기가 불리한 상황에 몰리자 나한테 와서 잘못했다고 빌면서 진지한 부사장한테 말 좀 잘해줄 수 없겠냐며 비굴하게 굴었다. 내가 이런 인간 말종을 위해 부사장을 찾아가서 사정을 할 리가 있나? 단호하게 손절했다. 그 후 나는 이번 일을 계기로 진지한 부사장과 조금씩 가까워졌고 따로 만나는 일이 잦아졌다. 그렇게 1년 후 프로포즈를 받고 결혼을 하게 됐다. 전 남편 한진상은 지방으로 자천된 후에도 여전히 썩어빠진 인성 때문에 주변에 사람이 없었고 완벽하게 외톨이라고 들었다. 본인이야 물론 사표를 내고 싶겠지만 나와 파혼할 당시 한진상 부모님을 찾아가 파혼 이유를 다 밝히면서 위자료를 청구했고 그 돈 때문이라도 그만둘 수가 없는 상황이라나 뭐라나. 물론 나는
1도 그를 동정하지 않는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